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가봅시다. 네. 그 발산의 좋아요. 시간으로서 우리 회사에서 했으면 산업 또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아이데이션 시간. 저는 요즘에 약간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재테크 이런 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20대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20대들이 그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테크 관련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서비스 재테크 관련해서 정보들 모아놓는 거?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걸 해서 저도 우리가 너무 토스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플러스에서 약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전파도 했었지만, 유닉이라는 뉴스레터 콘텐츠를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신문기사나 막 요즘에 토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유닉에서도 약간 경제 관련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들을.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도, 네, 되게, 와, 진짜 저희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알고 싶었지만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을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콘텐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사업성이랑 그 사회적인 유의미함을 둘 다 잡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이거는 그냥 다른 아이디어인데, 좀, 저희 세대라고 하니까 계속 MZ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 MZ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통상적으로 나오는 MZ 막 에어팟 끼고 일하고,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노예근성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플랫폼화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일들로 좀 힘들 때마다 블라인드나 막 리멤버나 막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럼 왜 보냐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떻게든 더 나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어서 좀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거를 만들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그냥 약간 저 자신의 니즈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모든 문제 발견은 자신의 니즈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저희 이 프로젝트 하자라고 했던 거에 키가 어떻게 보면은 폴리님이 그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 아날로그의 그런 문화를 되살리고 싶다라는 그 지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편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 재수 시간 동안 진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저 핸드폰도 없애고 혼자 집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창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하는 그런 그 편지였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편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되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런 기다림에 그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맞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킥하게 됐던 게 저의 그 편지 주고받는 서비스였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냥 니나님의 아이디어에 좀 더 덧붙이면 그런 기다렸다가 받았을 때 마치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준 무언가, 아날로그적인 무언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침에 침대 밑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확인하는 어린애 같은 경험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가 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항상 수반된다는 게 저는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제가 학회 같은 걸 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얻었던 인사이트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뭔가 공간 안에서 무언가 이 사람에게 이 공간에 어떤 의미를 주거나 뭔가 하려면 이 공간을 최대한 편리성에 집중을 하는 게 트렌드긴 하지만 그 편리성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뭔가 불편함을 주면서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마련해 주는 게 약간 음, 공간의 미학 같은 그런 거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게 저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편지라는 게 지금 너무나 쉽게 뭐 메신저나 이런 걸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때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을 시점에 내 기분은 이미 변했어. 약간 이런 것들? 좀 불편함을 주는데 그게 좀 받아들여질 만한 불편함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네요. 제가 너무 약간 막 얘기해가지고. 저도 뭔가 이게 꼭 저는 편지 이런 걸 모두 다 제외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키워드는 그러니까 지금 미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그러면 좋겠다라는 건 우리가 뭐 재테크를 알려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든 뭐 직장인들의 마음을 뭔가 나누는 걸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스티커 사업을 하든 무언가 우리의 서비스가 그 불편함이라는 경험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막 그런 뭔가 사회적 가치적인 불편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해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편한 어떤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어떤 콘텐츠로 설명한다면 지금 당장 카톡 보내면 답장을 받을 수 있는데 편지로 보내면 왔다 갔다 하는데 7일 걸린다. 약간 이런 건 거죠. 내가 그걸 맞아요. 해소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화 충격인 거죠.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게 있다고? 근데 씨, 그건 받고 싶어. 그래서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아. 까지 도달하는 그런 류의 경험을 좀 저희 회사가 그러한 경험을 좀 팔면 특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살짝 얘기를 하면서 드는 좀 문제점 같은 것이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하려는 유저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뭔가 시간적 또는 감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음, 라는 지점이 약간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음, 차라리 약간 그 A에 적힌 재테크를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저희 세대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세대잖아요. 실패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컨텐츠 하나를 볼 때도, 예를 들어 릴스를 볼 때도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1분 안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조금 어떻게 보면 보완해서 가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없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부딪히기에는 모수가 너무 작아요. 모수가 너무 작아요. 할 수 있는 그 풀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누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저는 당장은 없거든요. 음, 어. 저는 근데 여러분의 얘기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근데 약간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인데 요즘에 그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그 유튜버가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돈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봐서 했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 일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내가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안 한 일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치르는 비용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기다림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뭔가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게 예상이 안 되는 일이면 되게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 일을 뭔가를 한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불편한데 재밌는 거 아니면은 한데 뭔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식 아니면 돈을 내지 않고 놀 수 있는 거, 돈을 내지 않고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경험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주는 것도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만 원의 행복이라는 느낌처럼. 너무 짜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다시 원초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것들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약간 근데 이것도 좀 돈에 갑자기 제가 돈독이 올랐나 자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음, 그 공통적인 약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약간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나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모아야 해라는 게 맞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스스로가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반발심을 생겨하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그래도 이 정도는 모아야지라는 그 맞아.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방금 말씀 주신 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 그 데이트립이라는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어플인데 어떤 어플이냐면 약간 좋은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피드를 올리는 애들인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게 사람들이 주말을 보내거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최상의 경험을 얻고 싶은데 그게 어떤 공간인지를 미리 보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음, 콘텐츠들을 올리고 그거를 팔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일을 쉬었었는데 그러는 동안 제가 안 해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지만 약간 비싼데 이러면서 못했던 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꽂이였거든요. 근데 꽃꽂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저도 약간 짠순이라서 그런 걸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막 여러 플랫폼 막 예를 들어 숨고나 이런 데 찾아보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푸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튜브가 말했던 것처럼 아 진짜 생각보다 내가 그냥 안 했던 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니까요. 이게 그리고 우리 나이가 좀 그 한창 밖에서 놀다가 이제 엉덩이 붙이고 돈 벌려고 하니까 뭔가 밖에다 냅두고 온 게 너무 많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취미나
막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지금 이렇게 바들바들 내 개인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되게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조급함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거에 되게 동감하는 게, 저도 뭔가 회사에 들어오고 거의 3개월 동안 너무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어, 난 겨우 직장인이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방금 포포님이 하셨던 이 세상 바깥에 내가 두고 온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키워드가 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좀 지금 흐름이랑 다르게 전 얘기를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포포님이 유튜브에서 해줬던 뭔가, 돈 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해결했던 일들이 막상 해보니 뭐 조금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가 지금 투자팀에 있어 스타트업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창업을 했었기도 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창업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저거를는 어떤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브랜드를 내서 공장 계약해서 몇천 병의 제품을 내고 그거를 업체에다 납품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하면서,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현타 온 지점이었는데, 그 화장품을 출시하고 제품을 내는 게 별거 아니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돈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성공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 지금 걸어오는 루트 바깥에 내가 두고 온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이어져서 해봐. 해보면 별거 아니야. 조금 실패해 볼 수 있지.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은 나중에 첫 번째 실패했던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걸? 이라는 좀 그런 가치관을 저희가 좀 전달해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약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지키는 그런 인스타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가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게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거를 계속 성취해 가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에 대한 자기 효용감을 계속 쌓는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실제로 카카오백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카카오백인가 뭔가 프로젝트백인가 뭔가 그런 거였는데, 그게 100일 동안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 사진을 찍어서 뭔가 좋은 사진을 올리던가, 막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한다던가,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인증하고 약간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였는데, 약간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약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리고 맞아요.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거에 최근 관심이 되게 많아지시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그냥 그런 편인데 제가 최근에 약간 회사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그만하고 싶고 나는 되게 그냥 수동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든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러니까 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약간 좀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가 아침에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한테 너는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주인공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시작을 한대요. 야, 귀여우시다. 그러면은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달라진다고. 주인공이라고, 네, 이라고, 뭐 약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그니까 엄마의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치. 나는
왜 나의 한계를 계속 하고 미리 실패를 예견하려고 하고 미리 약간 포기하려고 했었나? 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음, 그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작은 성취를 계속 해가면서 사람들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 것도 되게 재밌겠다. 죄송해요. 약간, 근데 저도 그런 것이 재밌겠다는 걸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그냥 저는 조금 닌, 니나님이랑 바라본 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성공해서 자존감을 쌓아가는 게 그 자신들을 좀 가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를 음, 어떤 부분 느꼈냐면 이게 꼭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잠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일을 할 때 뭔가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사실 프린터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종이 좀 빼봤다 껴봤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돼. 내가 만졌다가 프린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전문가 올 때까지 건드려선 안 돼. 라고 하고 업무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라든지. 약간 그렇게 어차피 이거 1년에 한두 번 고칠까 말까인데 내가 막 뜯어서 고쳐봤자 소용없고 전문가가 올 때까지 놔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루틴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쌓아올려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일을 일단 부딪혀보고 실패하면 안 되네 하고 말고 성공하면 뭐야 별거 아니었는데 전문가 안 불러도 됐잖아 라고 하는 루틴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쌓아올린다는 내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바깥에 되게 그냥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바늘처럼 찔러보고 실패하면 오케이 성공하면 나 여기까지도 팔을 뻗어볼 수 있구나 라는 류의 조금 지금의 유행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폴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의미에서 공감을 했고, 그 니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뭔가 같은 트랙을 계속 반복해서 도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니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폴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둘 다 결국엔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계에 도전하는 일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뭔가 그런 식으로 100일 습관을 루틴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나 혼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일인데 뭔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다이어트 한 10kg 빼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 이번에는 어디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영어 어떤 점수를 되게 높게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영어 점수 높게 받고 싶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되게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사실 한 번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되게 큰 장벽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트라이를 하고 실패를 거쳐야지만 뚫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뭔가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 뭔가 느낀 게, 제가 계속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계속 좀 미뤄왔었거든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주변에 보면은, 쟤는 유학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애도 그냥 되게 쉽게 갔다 오는 거예요. 좀만 용기를 내면은. 그래서 저는 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뭔가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성공해보고 싶은 목표 이런 거를 좀 정해두고 1년 그거를 뭐 몇 개월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이루겠다 하고 그 사이사이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트래킹을 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같이 쉐어하고 뭔가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근데 두 분의 말에 너무 공감했던 게, 그,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사실 조금 조금씩 하면은 그게 당장은 뭔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나중에 뭔가 자양분이 돼서 거기서부터 뭔가 쌓아올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은 제가 지금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거를 위해서 뭔가 정보를 조금씩 찾아보자 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거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전에 찾아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빠바박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안에 자취를 그냥 독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되게 그 뽀뽀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되게 저도 교환학생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라는 마음으로 안 갔었는데 그때 갔다 왔었더라면 지금보다 영어를 잘했겠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 난 못할 거야라고 고민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구나. 뇌를 비우고 하고 싶으면 해야겠다. 인생은 짧은데 이런 생각도 요새 많이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음, 근데 그렇게 뭔가 한계까지 도전하는 일을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그 아니면 뭔가 그들이 올해는 뭘 할 거야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얘기해주고 그들은 까먹더라도 뭔가 1년 뒤에 이런 거 너가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얼만큼 접근했었어? 라고 알려준다든지 약간 음, 뭔가 그렇게 한 개의 사람들이 계속 도전할 수 하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음.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셋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요즘에 막 워라밸 이런 것도 있지만 전 되게 그 기조가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 완전 워라밸 챙기든지 아니면 워크 앤 런이든지 약간 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워크 앤 런 이쪽 방향 사람, 그러니까 아니면 워라밸을 지금은 뭔가 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뭔가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었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몇 개월 단위로 쪼개서 같이 생각해 볼 건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세부 단계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막, 그거를 같이 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번 달 제 목표는 사실 이거였는데, 제가 이거는 달성을 했고, 이건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 공유도 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좀 광범위하기는 해요. 사실 너무 토픽이 광범위해질 수가 있어서. 아니면 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도 좋고 그 사람이 내가 학 어떤 몇 년 안에 이루고 싶다고 한 게 뭐고 물론 이게 여기는 이제 아이디어 단계가 막 뱉을게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벌써 또 2시간째가 됐군요. 대박.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가 몇 년 안에 뭐 유학을 가고 싶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음, 우리가 어플이면 우리 어플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거는 계속 노출되는 게 아니라 덮어놓는 거죠. 꿈을 아, 어딘가에 심듯이 아, 덮어놓고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도전한 것 같은데라는 태스크 같은 거를 그때그때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1년이나 아니면 어, 6개월 우리가 정한 정책에 따라서 너가 이런 꿈을 가졌었고 너는 올해 네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태스크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네. 어때? 이게 네 꿈을 가는 방향이야? 라고 돌아보도록 계속 노티를 음, 준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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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조금 그런 어플이나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런 게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니나님은 약간 다시 자기 개발 그 시즌으로 가는 거. 다시 아니시죠? 자기 개발 그 워라밸에서 자기 개발로. 진짜 삶의 여유도 없지만 어, 뭔가 오히려 약간 그런 거 통해서 약간 저희 세대가 조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에고가 강한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음,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포프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의 한 1, 2년간 뭐지, 노션으로 매년 어떤 걸 이룰 것인지, 그리고 매달 어떤 걸 쪼개가지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걸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한 달 단위로 계속 자기 피드백을 하고, 아, 이런 거 못했네? 이런 걸 좀 더 해보자. 아니면, 아, 이거가 나한테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더 낮춰가지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조정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약간 틀 같은 거를 음, 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뽀뽀님이 옆에서 고민하는 거 보면서 같이 느낀 게, 그 틀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되게 않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네, 되게 어렵고,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유동성 있게 만들어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편리성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인데, 그걸 또 음, 바로바로 그거를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음, 아무리 노션이 잘 되어 있어도. 그니까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저는 이거 그냥 근데 계속 그 폴리님이 말씀하셨던 게 좀 그런 현장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장 경험이랑 현장성에 대한 경험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현장성 이렇게 오프라인 경험. 그래서 네. 이거 약간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약간 자기의 최종 목표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로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X자 쳐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보드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음, 아니면 노션 템플릿도 되게 괜찮고요. 사실 그거 만들면 제가 제일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노션 템플릿은. 노션 템플릿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맞아요. 그걸 브랜딩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저희 태스크 엄청 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 갑자기 말씀 주시면서 생각이 났던 게, 카탈로그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 중에,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 봤던 게, 그런 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디자인적으로나 이렇게 잘 만들어서 프린트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게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한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워크북 같은 걸 네.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주제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음, 네, 되게 주제가 다양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알기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업무 능력 향상하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까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를 뭐 프린트해서 쓰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생각이 났네요. 음,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또 얘기해도 되나? 지금 계속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좀 최근에 재밌었던 일이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폴리님이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 다 약간 자기 개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희가 페르소나를 정한 게 있어요. 근데 음, 정말 그거를 1년 뒤에 저희가 다시 봤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네.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둘 다 거기에 만든 페르소나에 맞게 저희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 살도록 약간 했더라고요. 예를 대박, 너무 들면은, 재밌다. 그쵸. 네. 제가 예를 들면은, 당시에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스쿠버 다이빙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러 그니까요. 갔을 때 제 스스로 그냥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이름이 꽂혔고 주변에 누군가가 했다 그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봤을 때 그 노트를 다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게 내 무의식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음, 위해서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거를 뭔가 쓰고 기록해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 디자인적으로 풀기에도 되게 적합한 주제인 것 같고, 브랜딩 접목해서 팔아보기에도 되게 가벼운 소재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토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맞아요. 저는 네. 콘텐츠로도 좋고, UX 뭐 만지기도 사실 좋고, 왜냐면 음, 옵션들이나 접근성이나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뭔가 이제 저희 오덕후 기질로 뭔가 저런 페르소나를 세우고 그걸로 그거에 찐으로 심취하는 그런 역할놀이의 시간 같은 걸 제공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할놀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냥 갑자기 네네, 말씀 주세요. 아이제이션을 막 해보는 걸로 그냥 뭔가 이렇게 네. 좋아요. 나는 뭐 네.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니나님이랑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로 말해서 뭐 나는 뭐 월에 얼마를 벌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음, 행동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채워놨는데 몇 년 뒤에 봐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쓴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신청자들을 모아서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몇 년 뒤의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롤플레잉 시간 같은 걸 제공하거나 아니면 저 그,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도 좋겠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음, 두 번째로는 좋은 예시로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했지만 지금 많이 힘든 회사 중에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알고 거기에서 있어요. 그 열정 일기가 있었어요. 다이어리가. 그게 3개월 단위로 판매하는 다이어리였는데 그 다이어리에 3개월에 맞춰서 뭐 너는 어떤 사람이야? 뭐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니?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장표들이 이렇게 며칠 단위로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작성하도록 나한테 말을 거는 챗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챗봇 좋다. 네, 그 다이어리를 뭐 1월 1일에 도착하도록 뭐 그 예약 판매를 하면 1월 1일부터 그 마치 거기에 AI인 척 어떤 직원이 보낸 것 같은데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뭐 막 하는 막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시냐 이런 날은 이렇다는 거라든지 뭐 당신의 꿈에 대해서 다이어리에 적어 주시겠어요? 이런 알림이 올라서 거의 음,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채워본 경험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음, 그때가 저를 가장 많이 돌아본 시기였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의 템플릿을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어떤 챗봇 대본을 미리 써놓고 저희가 쭉 예약을 걸어놓고 그 챗봇을 구독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챗봇 괜찮은데요? 음. 그리고 저희 회의가 더 길어질 거니까 방 다시 팔까요? 아니, 좋아요. 저희 이렇게 종료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 네. 그 방 다시 한 번 파서 더 거기서 파고 종료 멘트를 마무리할까요? 남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다. 음. 이 아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진짜 재밌다고요. 진짜.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음. 안녕하세요, 포프님. 님,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사회자의 권한으로 포프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일단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분명히 이제 지금 아이디어가 막 폭발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냥 대충 되짚어보는 시간이 갖다 보면 더 발전할 때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로 꺾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들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얘기해도 좋고 다시 새로운 애들 내도 좋고.로 가도 좋을 것 저 근데 같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같이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감사해요. 아니, 그 방금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요즘에 그런 것들도 유행이잖아요. 자기 선언? 자기 확언? 같은 거 음, 녹음해서 자기 스스로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요즘에 제가 본디라는 그 어플을 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메타버스로 사람들끼리 그 챗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그런 또 다른 아바타를 그렇게 만들고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걸 하면서 약간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룰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셉이 친구들끼리 뭔가 아지트를 만들고 이거라서 자기의 제1자의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거를 담거나 아니면 자기가 되고 싶은 걸 담거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룰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자기의 이상향적인 거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뭔가 그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대로 그 안에서는 행동해야 된다는 룰을 정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확언을 이미지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음, 지금 얘기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 본디 저도 한번 해보고 올게요. 다음 주에. 좋습니다. 해보시라고요. 링크 줬잖아요. 네. 그니까요. 아, 그리고 그것 좀 알려줘요. 그, 아까, 그, 니나님이 말씀하신 그 템플릿? 노션 템플릿, 뭐, 좋아하시는 노션 템플릿, 그거? 네네네. 여기 그거 옆에다, 공유드릴게요. 네. 여기 옆에다 혹시 URL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시만요. 아, 이 노션 템플, 여기다가 니나님, 아씨. 네, 여기다 니나님 할게요. 태그할게요. 그게 그거네요. 툴킷이네요. 어디다가 남기면, 모션 템플릿? 어떤 걸 남기는 건데요? URL이요. 아하. URL 아니었어요, 이거? 아, D4? 요 D4 알아요. 여기, 저 여기 회사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그, 이거 저 카드도 몇 개 있는데. 저 그래서 이 카드 몇 개 주워왔었거든요, 그 카페에서. 이게 좋더라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카드 보니까 만약에 진짜 다음에 하고 필요하시면 싶은 게 저한테 얘기해요. 많더라고요. 어, 그 사실 저는 이거 쓰면서 뭔가, 내가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오늘 마무리, 맞아.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맞아요. 오늘 회의 어떠셨나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로고가 정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KPT로 진행하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게 뭐죠? 안 해도 되고요. 저희 원래는 이제 그냥 각자 한마디씩 기억에 남는 거 멘트 하고 그거를 저희 메인으로 뽑자고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근데 지금 저 이거 네. 요즘에 회의 회의 방식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씩 남기자. 약간 이 얘기 하고 나서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쓴 그러면 거였어요. 일단 니나님께 KPT가 뭐냐면 우리 회의에 대해서 킵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 한마디, 그 플라블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그리고 try 새롭게 어떻게 그걸 플라블럼을 고치거나 아니면 뭘 했으면 좋겠는 거 한마디씩을 남기는 그 KPT 회고라고 합니다. 오케이, 니나님이 그걸 올렸네. 그럼 KPT도 그냥 한마디씩 하고 이번 회의 때 되게 중요했던 멘트라고 생각하고 한 문장씩만 정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부터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킵 부분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계속 즐거워서 아이디어를 내고 즐거워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물론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지만 포프님과 제가 되게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니나님이 마케팅 분야도 이런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전문 분야가 섞여가는 그 과정이 되게 참 좋았다. 그러니까 킵 그걸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프로블럼. 플라블럼은 이거는 뭔가 저희 회고에 플라블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포프님은 한국어, 니나님은 영어, 또 저는 한국어, 약간 이렇게 이름이 뜨는 거랑 뭔가 저희 회사에 BX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셋의 프로필도 같은 계열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르면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그려진 로고의 느낌과 비슷하게 셋이 다 만들어 와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통일성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근데 저 지금 저만 한글로 뜨나요, 지금? 저는 영어인가요? 네, 영어로 떠요. 저는 한국어로 뜨나요, 네, 혹시? 포프 한국어로 뜨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나라고 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라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봐 사실 고민이긴 했는데. 맞아요. 저도 지금 나라고 떠요. 네. 뭔가 그냥 이 플라블럼은 우리 이거 뭔가 좀 맞춰보자. 네. 그러면 이름은 영문으로 하는 것도 찬성이고, 저 프로필 이미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저도. 근데 이것도 약간 그려서 하거나 약간 개성 있게 해도 되나요? 네, 개성 있게 하는데 그냥 뭔가 저희 카톡방에 그냥 계속 올리면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한 회사 사람이구나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제가 이게 영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저희가 맞춰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다. 이게 좀 트라이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플라블럼보다는. 통일성이 안 느껴진 이 프로블럼. 그러니까 정확히는 같은 회사 프로블럼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는 그냥 제 KPT는 이 정도. 포프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같이 이런 대화해서 되게 즐거웠고, 좋은 거는 그냥 저희가 서로 의견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살붙여 주는 게 되게, 풍부해져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블럼은 아직은 뭔가 회의의 체계가 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뭔가 얘기하거나 이런 데 시간을 좀 못 써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이는 다음에는 안건이랑 생각할 거리들을 사전에 좀 준비해 오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니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킵은 이렇게 다방면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아이디어가 서로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디벨롭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팀플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프로블럼은 콜리님과 마찬가지로 그 프로필을 좀 어떻게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폴리님 너무 프로필 진짜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약간 언어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얼굴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좀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음, 들었고 네, 그리고 플러스로 좀,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좀, 이거는 스프님이랑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저희 그 발산 시간도 뭐,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꽂혀서 지금 딥다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첫 번째는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더 딥다운하는, 드릴다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이로서. 네네, 네.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그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뭔가 각자 요즘에 어땠는지라던가 그 인트로 하는 시간을 10분 내로 또는 혹은 5분 내로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가야 저희가 뭔가 아이데이션 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눈, 코, 입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눈썰미로 맞아. 보셨네요. 저도 사실 눈, 코, 입이 있는 걸 그렸었는데 너무 불쾌한 골짜기라서 사실 급하게 다른 이거 가져왔습니다. 너무 AI로 동영상. 만드세요, 보고 그랬어요. 싶네요. 폴리님. 하고 저희 이제 그거 저희가 이 2시간 회의 동안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거 한 문장씩 건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얘기했던 게 되게 나는 우리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 문장으로 생각한다 이런 건데 음, 저부터 해보자면 저는 그 저는 포프님이 얘기했었던 니나님이었나? 죄송해요. 이거는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취업을 해보니 세상 밖에 두고 온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라는 멘트가 전 너무 좋았어요. 예. 그거는 제가 그건 했어요. 근데 혜닌한테 붙여서, 죽여버린다. 그건 니나님한테 붙였어요. 예? 니나님한테 아, 묻혔다고요? 니나님한테 붙였어요. 아, 그거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 영상의 메인 키워드로 전 쓰고 싶은 멘트였었다. 그러면 저도 근데 음, 지금 딱 그걸 얘기해보자 하면서 쭉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 밖에 두고 온 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와닿는 얘기였어요. 진짜. 근데 두 분은 진짜 대학 생활이 엄청 즐거우셨나 봐요. 저는 약간 대학 생활 아닙니다. 아, 재밌긴 재밌었었는데, 약간 요즘은 이 사회 속에서 제가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음이 부럽다. 젊음이 저희도 부럽다. 젊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는 말씀드리자면, 페르소나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저희가 결국엔 이 대화의 끝에 내가 만든 페르소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거. 이 부분도, 당신은 어떤 페르소나가 되고 싶나요? 요거로 할게요. 어, 일단 여기 적어져 있는 거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네. 그분이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페르소나 내용이 좋았어요, 저는. 어, 그리고 니나님, 저 아무래도
제가 이걸 영상을 3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 안경을 지금 멋있게 올리면서 얘기했어요. 저랑 멘트가 너무 같은 걸 골랐으니 하나 더 골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잠깐만요. 아니면 저 멘트를 니나님 걸로 하고 저는 달리 도와줘가 되게 또 기억에 남아요. 로고를 다 같이 달리로 하자고 그 정하는 과정이 전 맞아, 이것도 아, 너무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거 우리 그 유튜브 그 감이긴 해요. 이거 그냥 계속 찍어내는 그 어떻게 하면 이미지 만드는 제너레이트 AI를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만 만들어도 사실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제가 어디서 팔로우한 디자이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디자이너도 계속 자기가 그 이 달리에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작품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연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모든 과정을 끝냈고 이렇게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달리 좋습니다. 도와줘. 지금까지의 영상 녹화는 2시간 13분 진행했고 이렇게 이번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니나님, 저희 다음 주에 포프와 제가 금요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맞다. 저희 약속이 있어요. 금요일에. 아, 그럼 몇 시에 끝나나요? 그게 새벽에. 저희 근데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늦어도 금요일엔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이게 저희가 안 그 되나요? 영회 회의를 하기 전에 잡혔던 약속이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아. 그럼 그 그러면- 다음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 네네,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뭐 일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고마워요, 니나님. 아니요, 오늘 제가 늦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